레스트풀 강의를 맡게 된 이지입니다. 제가 레스트풀을 맡게 된 이유가 제가 옛날에 레벨 1 때 체스랑 로또를 하면서 제이슨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박재성 분 아니고요. 쓰면서 제이슨을 쓰면서 이게 레스트풀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짝 찾아보게 됐고 마침 레벨 2 때 주제 중에 레스트풀이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게 돼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크루들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레스트풀이 뭐냐 아니면 REST API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서비스를 완전히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일단 개념적인 부분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에서 ful이라는 전미사가 명사 뒤에 붙으면은 어떤 특성을 가진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형용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레스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테코톡을 보니까 되게 플레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이런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라는 영어의 약자고요. 각각의 뜻은 Representational은 표현, State는 상태, 그리고 Transfer는 전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의역해서 약간 조합을 해보면은 REST라는 것은 자원의 표현을 가지고 상태를 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자원의 표현은 URI를 말하고요. 그다음 상태의 전달은 HTTP 메소드 같은 것으로 상태를 전달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레스트풀 주제인 레스트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레스트는 아키텍처라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아키텍처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아키텍처를 따르려면은 어떤 제약 조건들을 그 제약 조건들의 집합을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스트란 아키텍처 스타일의 제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을 레스트풀하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제약 조건에 이렇게 크게 클라이언트 서버, 스테이트리스, 캐시, 유니폼 인터페이스, 레이어드 시스템, 코드 온 디맨드 이렇게 크게 6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폼 인터페이스에 밑에 또 4개가 있어요. 길어서 생략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설명하면은 진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처스는 매추어리티 모델이라는 모델을 소개하면서 같이 제약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모델은 레스트의 핵심 요소들인 이런 요소들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레스트 한 설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는 모델이고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레벨 0 단계부터 설명을 할게요. HTTP를 RPC 기반으로 한 원격 통신을 위한 터널링 메커니즘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복잡하죠. RPC라는 별도의 원격 제어를 위한 코딩 없이 다른 주소 공간에서 함수나 프로시저를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 간 통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서버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시킨 결과를 클라이언트 다시 보내주는 그런 통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통신은
이 통신을 하는 그 바디 안에는 XML이라는 마크업 언어를 사용하고요. 네, 그럼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7월 26일 오늘이죠. 토크가 끝난 후에 나중에 회의실 1을 저녁에 예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포인트먼트 서비스라는 URI로 오늘 날짜와 미팅룸의 아이디를 가지고 빈 시간이 언제냐 이런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16시부터 17시 그리고 19시부터 21시까지 예약이 비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럼 같은 URI로 보내는 거예요. 어포인트먼트 서비스로 다시 그러면 제 이름을 담아서 그럼 예약을 하겠다 이런 요청을 보내요. 만약에 성공이 됐으면은 어포인트먼트라는 태그를 붙여서 그 다음에 어포인트먼트 정보를 담아서 저한테 다시 리스폰스를 보내줍니다. 만약 실패했을 경우는 slot not available이라는 이유를 담아서 failure라는 실패했다는 응답을 저한테 다시 보내주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레벨이기 때문에 HTTP의 특성이 많이 설명이 될 거예요.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를 보내고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서버는 이런 역할을 하고 클라이언트 이런 역할을 해서 서로 역할을 분리시키고 서로 자기 자신의 역할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HTTP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HTTP의 두 번째 특징인데 스테이트리스 무상태성이라는 건데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에는 상태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요청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고 만약 서버에서 제가 예약을 보냈다는 요청을 보내기 전에 제가 빈 시간대를 요청하는 그 첫 번째 포스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HTTP의 세 번째 특성인 레이어드 시스템입니다. 레이어드 시스템은 계층으로 구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 서버에서 뭐 순수 비즈니스 로직을 사용하는 서버, 사용자 인증, 암호화, 로드 밸런싱 하는 계층을 추가하거나 프록시 게이트웨이 같은 중간 매스를 사용하더라도 클라이언트에서는 그거를 모르죠. 서버만 호출하면은 원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HTTP입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조건은 유니폼 인터페이스의 Manipulation of Resources through Representation인데 여기서 저희는 바디에서 XML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HTML을 사용하셔도 되고 JSON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 가지 타입으로 정해주는 게 맞고요. 다음은 레벨 아까 제로였는데 레벨 1을 도입하는데 여기서는 리소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모든 요청은 레벨 제로에서는 어포인트먼트 서비스라는 단일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보내졌는데 여기서는 미팅룸이라는 자원도 있고 슬롯이라는 자원도 있죠. 개별 리소스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팅룸의 1번 아이디를 가진 URI에게 오늘 날짜를 보내면서 빈 시간을 요청하고요. 바디는 똑같은데 어포인트먼트 이게 레벨 제로였죠.
어포인트먼트 서비스에서 모든 리퀘스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보내주는데, 아까 방금 레벨 1에서는 다른 엔드포인트를 활용해서 리소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빈 시간대를 슬롯 아이디를 표현해서 리소스를 만들어 주는데요. 예약하는 요청에서도 슬롯이 5678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슬롯에게 어포인트먼트 예약을 하겠다는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예약이 성공된 경우 슬롯 아이디와 함께 예약 정보를 담아서 보내주고요. 레벨 1을 하면서 리소스가 도입이 됐는데 제약 조건 중에 Identification of Resource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 Identification of Resource는 자원은 유일하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리소스가 하나 이상의 유일한 특정 주소인 URI로 식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URI를 가지고 있지만 포스트 메소드로만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메소드 한 가지만 가지고 리퀘스트를 보내기 때문에 뭐 URI의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리퀘스트 바디에 어떤 동작을 하는지 뭐 get이나 push나 delete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레벨 2인데요. 레벨 2는 HTTP의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전에 있는 레벨보다 HTTP의 사용법에 가능한 가깝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HTTP 메소드에서 아까는 포스트를 사용했었죠. 레벨 1에서는. 레벨 2에서는 이제 get과 post 그리고 다른 HTTP 메소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내는데 이제 뒤에 date와 status까지 파라미터로 보내게 되죠. 슬롯을 요청하면서. 네, 여기는 레벨 1과 같고요. 성공이 된 경우 스테이터스 HTTP 스테이터스 코드로 201 created라는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예약이 실패한 경우에는 만약 누가 미리 예약을 했다던가 그 시간대에 그렇다면은 409 conflict라는 스테이터스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만족되는 제약 조건은 HTTP 메소드로 제가 보내는 상태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HTTP 메소드는 get, post, put, delete 말고도 몇 개가 더 있고요. 그래서 idempotent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속성을 나타내고 safe는 그 자원들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의미하는데 그 속성들 안전한 오퍼레이션과 안전하지 않은 오퍼레이션 간에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만족하는 제약 조건은 셀프 디스크립티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스스로를 설명해야 한다라는 건데 리스폰스와 리퀘스트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를 할 건지 그런 거를 모두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리스폰스를 보면은 스테이터스 코드나 어떤 컨텐츠를 보냈는지 뭐 리퀘스트에서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스테이터스 코드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누군가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안전하지 않은 메소드와 안전한 메소드를 설명하면서 이유를 나중에 말하겠다 했는데 캐시 때문이거든요.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60%에서 80% 가량의 트랜잭션이 셀렉트와 같은 조회성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get은 얼마든지 호출해도 매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캐싱을 가능하게 해서 뭐 자신이 캐싱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중간에 캐싱 서버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레벨인데요. 여기서는 헤이트 오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어떤 요청을 할 때 요청에 필요한 URI를 응답에 포함시켜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링크를 리스폰스에 담아서 보내고 있죠. 리퀘스트는 같고요. 서버에서 이 시간대에 예약이 비었다는 정보를 보낼 때 북이라는 예약이라는 정보를 담아주면서 슬롯에 1, 2, 3, 4라는 URI로 가면은 너는 이 시간대에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담아서 응답에 보내주는 겁니다. 예약이 성공된 경우 뭐 예약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소를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를 URI를 통해서 바디에 담아서 보내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U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헤이트호스라고 했는데 헤이트호스는 이거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약자고요.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전이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 장점이 요청 URI가 변경되더라도 클라이언트에서 동적으로 URI를 만들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아니죠. 서버에서 동적으로 만들어진 URI를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URI 수정을 해도 클라이언트에서는 코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약 조건이 있는데 코드 온 디맨드라고 이거는 옵션의 특성을 가진 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건데 서버가 네트워크를 통해 클라이언트에 프로그램을 전달하면 그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뭐가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나요? 뭐라고요? 네? 어떤 언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원래? 준이 며칠 전에 가르쳐준 그냥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네, 자바스크립트. 네, 서버에서 프로그램 보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동적으로 실행이 가능하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REST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한 형식입니다. REST 아키텍처는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념이고 RESTful은 위의 제약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를 현업에서도 많이 제대로 개념에 맞게 못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데 HTTP 메소드나 스테이터스 코드를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HTTP 헤더와 링크에 신경을 쓰면은 RESTful한 서비스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개념을 설명했고 발표 마치겠습니다.